사실 왜 작성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은 것들은 1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선택인데 인사 담당자분들은 100% 적어주는 걸 좋아해요. 오늘 주제는 합격하는 이력서 포트폴리오 만들기인데 아래에 있는 페이지 보시면 해외 서비스인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3분의 4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보통 75%는 보지도 않고 한 100개가 넘는 이력서를 매일 혹은 매주 매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눈에 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류 합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딱 두 가지예요. 역량이랑 사람을 보고요. 근데 최근에 사람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좀 많이 봐요. 왜냐면 요즘 조기 퇴사율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최근 세대만의 특징도 아니고 최근엔 퇴사율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일단 갈 회사가 많아요. 옛날에는 이제 대기업, 공기업만 갔었었는데 최근에는 좋은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직도 좀 잦아지는 상황이고 이직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요즘에는 퇴사율이 높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이 회사랑 잘 맞고 어느 정도의 기간은 좀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려는 니즈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했는데 바로 나가면은 그 성과적으로도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회사에 비슷한 잘 맞는 사람을 뽑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꾸준하게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지, 그다음에 태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역량을 완전히 많이 봤다면 요즘에는 태도를 우리 회사에 맞는지를 조금 더 본다. 이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많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15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이력 작성입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것도 예시로 가져왔는데, 서브웨이 동대문역점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과 사실 그렇게 연관이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도 연관이 있는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연관이 없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과감히 빼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이너스는 아닌데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정보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필요도가 높아지게 돼서 내용의 퀄리티는 높지만 양은 적당한 이력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습니다. 관련 없는 자격증 쓰는 게 좋을까, 안 쓰는 게 좋을까? 운전면허 작성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사실 왜 작성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직무들이 뭐 영업직이라든지, 뭐 영업관리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있지만, 이것도 위에 내용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부분만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내용이 없다고 해서 작성을 하기에는 그냥 플러스가 전혀 안 되는 정도?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도 뭐 ITQ 같은 문서 같은 것들은 1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게 필요한가? 이 직무에 필요한가? 라는 거에 있어서 필요 없다라고 보이시면은 과감하게 안 쓰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경력사항 작성 시 과거순, 최신순.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는 과거순으로 쓰는 것 같고요. 절반 정도는 최신순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최신순이 좋아요. 왜냐면 최근에 가장 진행한 게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게 가장 퀄리티가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최신순 위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과거순 중에서 좀 자신 없는 것들도 과감하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거 경력일수록 사실 관심이 많이 안 가요. 왜냐면 1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랑 4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경력은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학교 꼭 적어야 하나? 사실 학교 작성은 선택인데 인사 담당자분들은 100% 적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안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닌데 적어주면은 조금 더 편리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작성 시 주의할 점인데요. 프로젝트를 같이 여러 명이 했을 때, 팀플로 했을 때 4명이면 25%, 3명이면 33%를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막 리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기획에서 좀 더 많이 기여를 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획만 따로 뽑아서 100을 하고 디자인은 뭐 10%를 했다 이렇게 적어줘도 좋고요. 혹은 그냥 전체로 봤을 때 본인 기여도가 조금 더 그 비율보다 높다고 하면 그 비율대로 작성을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왜 3명이 했는데 3분의 1이 아니죠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타당한 답변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출물은 웬만하면 한쪽에서 쭉 모아볼 수 있게라고 했는데 노션 포트폴리오 보면은 이제
그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보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한 분을 봤는데 한 40개 정도를 했더라고요. 프로젝트를.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40개를 다 눌러봐야 되거든요. 보여줄 포트폴리오가 많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포트폴리오 PDF 파일 같은 걸로 해서 아래로 스크롤 내려서 쭉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지 측면에서 그런 팁들도 전달드리고요. 많지 않다면 노션에서 대표 프로젝트만 한 3개에서 5개 정도 뽑아서 정리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프로젝트 작성을 할 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한 장 한 장 끝나지 말고 이 한 장 앞에다가 기획 의도, 그다음에 왜 이걸 하게 됐는지, 몇 명이 어느 기간에 했는지, 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기여도도 포함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내용보다 그것만 보고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익 점수 낮은데 꼭 적어야 할까? 본인 생각이 낮으면 안 적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이라는 게 영어 점수를 보는 게 일단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시험이라는 거를 볼 때 잘 볼 수 있냐를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면 사실 다 비슷하게 보는 것 같고 시험을 봤는데 많이 틀렸다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 너무 낮은 것만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서에 사진 꼭 넣어야 할까인데 이거는 추천이에요. 사실 보통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면 결국에 면접을 보게 될 텐데 굳이 안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찍은 사진이 좋은 인상을 더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진관에서 찍고 이거를 첨부하는 게 인사 담당자들한테는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없으면 막 요즘에 미모티콘이나 막 이모지 같은 것도 넣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이미지가 하나라도 있는 거가 좀 더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이건 안 넣어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수는 아니다.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폰트랑 디자인, 레이아웃 등이 이제 현업에서 쓰는 폰트 그리고 현업에서 쓰지 않는 폰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콘텐츠 마케팅을 할 때 망고보드 통해서 대외 활동 콘텐츠 만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현업에서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현업에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드는지, 그다음에 현업에서 어떻게 어떤 폰트를 쓰는지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폰트를 쓰시고 기본적인 폰트 말고 뭔가 색다른 폰트를 쓰는 거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현업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거의 다 심플하고 깔끔한 종류가 많아요. 컬러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는 폰트라든지 디자인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김 처리에 대한 데디케이션인데요. 이건 노션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위에처럼 이렇게 다 잠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제가 톡을 다 잠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펼쳐지게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6개를 다 소프트 스킬로 잠가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6개를 하나씩 다 눌러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꼭 눌러보지 않아도 되니까.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은 눌러서 보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걸 다 잠가 놓으면 이걸 다 6번 눌러야 되는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행동을 줄여주자라는 게 포인트고요. 10번째는 이력 포트폴리오 내용의 평균으로 본다인데요. 본인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했던 그 수준이 본인 기준에서 1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막 9점, 8점, 5점, 3점짜리가 있으면은 3점짜리 빼고 5, 8, 9만 하든지 아니면 8, 9만 남겨서 많이 해보이진 않았지만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평균점을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1, 2학년 때 좀 부족했던 것들 조금 숨기자라고 했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굳이 보여줄 필요 없고 좀 괜찮은 것들, 잘한 것들만 한 2개에서 5개 정도로 추려서 적어주시는 게 훨씬 더 이 평균 점수를 기대값을 높이는 팁이 될 거라고 봅니다. 11번째는 기업 규모랑 채용 규모에 따라서 회사마다 채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대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좀 여러 명을 뽑잖아요. 여러 명을 뽑으면 본인이 상위 5%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들에서 하나씩 뽑는 포지션, 그리고 수시 채용 이런 것들은 그 한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좀 무난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각인되는 쪽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100명 중에서 다수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또 너무 튀면 또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상위권에 들게만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
한 명 뽑는 기업에는 조금 더 본인을 돋보일 수 있는 키워드 같은 게 조금 더 뾰족하게 정리가 되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일수록 인재상이 맞는지, 그다음에 다른 지원자들이 많을 텐데 나를 뭘로 이제 부를 수 있는지, 어떤 키워드로 부를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하나씩은 꼭 잡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12번은 이제 원하는 기업이랑 이 정도까진 가겠지, 갈 거야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티어랑 2티어를 나눠서 정리를 해주세요. 내가 여기는 꼭 가고 싶다에 대한 것들을 1그룹으로 해서 몇 개를 작성을 해둬요. 그 다음에 2그룹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는 가겠다는 기업들을 작성을 해두시고, 웬만하면 1그룹에 되는 회사들을 채용이 되는 게 좋겠지만 요즘에 이직이 많은 것도 있고 결국에는 경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는 일단 어디 가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쌓고 넘어가는 것도 요즘에 굉장히 빈번해요. 그래서 신입 때 가장 좋은 회사를 찍고 시작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그게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2그룹에서 시작을 하고 1그룹으로 그 경력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왜냐면 2그룹에서 경력을 1년 쌓고 1그룹으로 경쟁할 때 그 경쟁 대상들이 경력직도 있고 신입직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더 유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1그룹만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2그룹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13번. 최근에 이제 슈퍼패스 진행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채용 포지션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마케팅, 개발, 디자인, 기획 이쪽은 채용 포지션보다는 구직자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개발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숙련도가 좀 중요한 포지션들이거든요. 그래서 숙련도가 중요한 포지션들은 조금 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마케터라든지 서비스 운영, 세일즈, 경영 지원 이런 좀 제너럴한 포지션들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케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많은데 세일즈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난 마케팅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케팅 공고만 보면 마케팅 공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마케팅 공고도 보지만 이제 조금 더 제너럴하게 봤을 때 서비스 운영인데 마케팅이 한 절반 정도 포함되어 있는 공고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좋은 회사에 좀 좋은 기회로 갈 수 있는 조건들도 충분히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기업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좀 빛나는 사람을 뽑는 거고 큰 기업은 그 한 박스에 이제 기준치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이면 뽑고 그래서 작은 기업은 강점이 좀 더 돋보여야 되고 큰 기업은 상위권 안에 들게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는 회사에서 하게 될 업무와 연관성을 비교해 보기인데요. 콘텐츠 마케터에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마케팅 전략 기획만 수립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콘텐츠 마케터라고 하는 직업은 콘텐츠를 이제 기획도 하지만 제작도 같이 하게 되는 포지션인데 전략 기획만 하고 이제 제작을 많이 안 해보면 사실 콘텐츠 마케터로 채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가 영상을 편집을 채용하는 사람을 뽑는지, 카드뉴스를 뽑는지, 아니면 뭐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인지, 앱인지 웹인지, SNS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연관성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의 특정한 포지션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다를 어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석이라는 서비스에서는 네임밸류가 조금 있는 인턴십 공고들만 추려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슈퍼패스라는 서비스에서는 주니어들을 위한 인재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이런 피드백들도 계속 하고 있어서 피드백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